그렇게 이제 초반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자리 잡은 중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또 다르죠. 요즘은 뭐 이런 기사 막 뜨는데 뭐 한국 부동산 점령하는 중국 부천 부평 가장 많이 샀다. 대림 쪽도 많을 텐데 요즘은 이제 또 중국에서는 많이 와가지고 이제 투자 이민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 있는 자금을 좀 이렇게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또 중국에서 그거 터졌잖아요. 이제 시진핑이 그 옛날에 그 어떤 펑샤오강이라는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펑샤오강이라는 감독이 누구냐면 그 크리스를 뒤에서 받쳐줬던, 뒤를 봐줬던 그런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인터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웃기듯이 했는데 물론 펑샤오강이라는 그 사람도 중국의 유명 감독이고 돈 많아. 근데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요즘 뭐 부자들 만나면 난 항상 이런 얘기한다. 옛날에는 우리 일본이 침략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항의를 했잖아.抗日 战争. 그리고 뭐 일본이 말썽을 피울 때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항의는 해요. 중국도 일본 노우 재팬을 꽤 많이 했어. 옛날에 한동안은 그 혼다 자동차 있잖아. 그거를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막 다 깨 부수고 막 했던 그런 반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항일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캉푸를 한대요. 캉푸. 캉푸가 뭐냐? 항일할 때 항자고 후는 부유할 때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항부야 이제 항부. 이게 전형적인 공산당 체제 사회주의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너무 부자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건 죄야. 시진핑이 중국에서 공동부유 전면화 부자 증세. 이제 중국의 부자들을 때리겠다고. 중국의 기업 규제하고 산업 규제하고 게임 규제하고 교육 규제하고 뭐 규제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산업들은 이제 다 규제했어. 전반적인 산업들이 이제 다 규제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 규제하자. 근데 여러분들 또 어떤 외신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공동 부유를 이렇게 전면화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자 봐보세요. 그럼 중국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왕창 올릴 거 아니야. 그럼 거둬들이겠지. 근데 진짜 그 세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중국의 자산, 뭐 개인 자산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놈들 세금 뭐 한 7, 80% 내.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7, 80% 물론 이건 예예요. 그냥 예만 든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이렇게 세금을 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봐. 중국은 또 이런 거 체면이 중요한 나라예요. 체면이. 중국이 이제 공동 부유를 선언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중국이 막 거기 무슨 뭐 국무원 총리 뭐 리커장 이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부자들한테 돈 내라 이런 것도 이 모양새가 안 좋거든. 그리고 또 부자들 그 마윈이나 왕젤린이나 그 부자들 많잖아요. 기업 총수들 그 부자 사람들이 나 세금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세금을 내는 모습도 별로 보기 안 좋아. 서로 이게 체면이 깎이는 일이거든.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이거 돈 내라 해가지고 체면 깎이고 돈 달라는 것 자체가 체면 깎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세금 이것도 내야 돼. 세금 내는 거 뜯겨가는 모습도 체면이 안 살고.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어떤 중국의 한 평론가는 이런 거를 추측을 해봅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공동 부유를 전면화하면서 아직 뭐 뚜렷한 그런 방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 물론 곧 나오겠지. 그 나오기 전에 아마 중국의 부자들은 뭐 세금 이거 나버리고 이거 다 필요 없다. 나 전액 기부한다.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나올 거야. 요거 나올 거예요. 이게 약간 중국 스타일이거든. 뜯기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냥 기부하겠다 하면서 딱 그러면 그런 부자들 중에 이런 부자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줄줄이야. 줄줄이 안 눈치 보거든. 이거 마윈 기부했어? 얼마 했대? 90% 했다고? 여기 저쪽 이쪽도 다른 회사 회장. 나 얼마 해야 되지? 이거 뭐 세금 내는 거 이거 체면이 안 서는데 나 얼마 해야 될까? 이러면서 또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사회환원. 지금 자연재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군데 가져다 쓰세요. 이러면서 딱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명예도 남고 그럼 뭐 공산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능량이다. 긍정적인 영향력이다. 국민들 이거 보고 배워라. 이게 뭐 인민들을 위한 위대한 사상 뭐 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러면 또 공산당들 체면도 살고 부자들 체면도 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가고 요 시나리오 여러분들 요 시나리오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동 부유 선명하면서 이제 부자들 세금 때린다. 그러면 유명한 부자들은 이제 다 이제 기부 행렬 나오는 거지. 공산당은 왜 마윈을 괴롭히냐고요? 마윈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컸고 세계 무대에 많이 섰고 유명했고 그 다음에 마윈이 말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털기 딱 좋은 상대야. 네, 말실수. 그때 그 중국의 고위 간부들 다 있는 무슨 포럼에서 마윈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경제 시스템 수준은 그냥 전당포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 얘기했다가 탈탈 털리죠. 안 그래도 그것도 올라왔더라고. 마윈도 뭐 이렇게 영상을 한 게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도 공동 부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영상을 한 개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중국 기사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빨갛다. 아, 야. 중국 공산당 신원왕, 중국 공산당 뉴스망이에요. 여기는 바로 如何促进共同富裕 시진핑 这样阐释 어떻게 공동 부유를 이루느냐.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핵심적인 것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거다. 是中国式现代化的重要特征. 그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고 要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 절대적으로 인민들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유지해야 되며 在高质量发展中促进共同富裕. 높은 퀄리티의 발전 중에 공동 부유를 촉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기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일단 이런 기업 총수들을 때리면서 중국 지금 기업 경영에도 이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얼마 전에 이 기사 또 크게 나왔었죠. 위의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경영진도 주식을 다 팔았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런 헝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지团개미 알리바바 그쪽도 그렇고 틱톡 모에서 바이트댄스 거기도 그렇고 핵심 계열사 지금 다 지분 인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중국 정부가 참 이게 참 쉬운 게 저기 세금 좀 때리고 여기 때리고 저 부자들 때리고 여기 때려가지고 세금 딱 걷어가지고 이 돈 많을 거 아니야. 이 돈으로 다시 또 회사 지분 사들이고 민간 기업 국유화시키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컨트롤하고.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도 중국 정부에 지분 넘겼네. 베이징 웨이멍 테크놀리지의 1% 지분을 왕토우 통다라는 회사에 넘겼다. 근데 왕토우 통다라는 이 회사는 CAC와 중국 재무부가 설립한 펀드가 소유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중국 거라는 거죠, 그죠? 위로 쫓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중국 정부가 다 있는 거지. 중국은 이런 동향이 또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부자들은 돈을 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중국의 일단 연예인들은 옛날부터 국적 옮기면서 자금 이런 것들 자산 이런 것들 많이 빼냈고 중국의 기업가들도 얼마 전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의 한 어떤 회사의 회장이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기업인들이 누구나 다 하는 걸 거야 아마.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다른 무슨 자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회사를 홍콩으로 상장시키고 어디 지분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좀 이렇게 해외로 빼돌리는 이런 작업은 아마 다 할 거야. 하는데 그 하는 거를 그 회장의 아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국가에 제보를 했다. 와, 이게 딱 어느 시절 이야기냐면 문화 대혁명 때. 그때는 정말 약간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도 자기 자식, 자기 부모들 다 제보해가지고 심판받고 공개 심판하고 그랬었던 시기. 얼마 전에 한 기업 총수의 아들이 자기 아빠를 고발했어요. 난 이런 사회 시스템에 절대 살고 싶지 않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면서 물론 그 부자들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부들도 있고 거부들 보통 보니까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그쪽 싱가폴 쪽에 중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집이랑 이런 건물이랑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적 딴 사람도 있어. 국적을 계속 싱가포르 쪽으로는 이미 많이 싱가포르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 중에. 물론 그렇게 중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한국으로 오는 중국의 이런 자금력이 센 아니면 그런 좀 거금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흘러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돈이 이제
한국 부동산 점령하고 있는 중국,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게 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 붐이 있었어요. 캐나다 이민 붐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뭐 이민을 가면 뭐 부동산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투자 목적이든 자기가 사는 목적이든.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뭐 10억짜리인데 뭐 약간 뭐 팔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20억 30억을 불러. 근데 중국 자본은 그걸 눈 깜빡하지 않고 30억이라고 줘. 근데 그런 현상이 되면 그거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뭐 그게 뭐 어떤 아파트였어. 아파트 단지인데 중국 사람이 뭐 시가 숫자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뭐 10억짜리를 한 20억에 그냥 샀다? 그렇게 중국 사람한테 20억에 팔리면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야, 이 아파트 지금 가격이 이건데 저 집 아파트 지금 20억에 팔렸대. 그럼 다른 집 주인들은 10억에 내놨다가 20억에 팔렸다고? 그럼 나 이거 10억에 팔면 안 되지. 야, 우리도 20억에 다 올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집을 사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집이 모자란다 라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에 집을 많이 사고 있지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부족해져 가지고 다 중국 사람이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정도는 아니래. 그러니까 한국 집값은 결국 누가 올린 거야?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죠. 그건 당연히 문제지.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 세 자녀 정책 공식 통과. 중국은 이제 여러분들, 중국도 지금 좀 있으면 인구 고령화에 들어가고, 요즘 애들이 애를 안 낳으려 그래요.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내 친구들 보면 다 그 독자예요. 형제가 없어. 왜? 그때는 못 놓게 했거든. 한 가구당 한 명만 놓을 수 있다.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근데 그때 한 명만 놓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애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중국의 인구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2자녀까지 허용했는데 요번에 3자녀 정책이 공식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잘 살아서 안 낳는다, 못 살아서 안 낳는다, 이 문제가 아니야. 요즘 중국의 그 MZ 세대라 하죠. 90후, 00후 요 세대들. 요 세대들 친구들이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오히려 옛날 이런 힘든 시기에는 애들을 훨씬 더 많이 낳았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좋아지고, 세월이 점점 발전하면서 세상이 좋아지면서 살기 편해지고 즐길 거리 많아지고 삶이 다양화돼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애를 낳기 싫어해지지. 특히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이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녀를 더더욱 안 낳는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친구들은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내 후손이 끊기면 안 되지. 난 내 자식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 커서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결혼도 딱히 뭐 그거고, 애 낳는 거는 더더욱 굳이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돈이 없지도 않아. 집은 또 잘 살아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이제 즐길 거리, 잘 살기 때문에 안 낳고, 여기 또 채팅창에 보면 돈 문제다. 맞습니다. 돈 문제도 있죠, 당연히. 한국도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요즘 뭐 한국은 이미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여자애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무슨 족이라 하잖아. 아무튼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둘만의 세계를 보낸다. 자식 안 낳고 결혼을 해. 결혼을 하는데 그냥 둘만 서로 잘 지내지 자식은 안 갖고 산다. 딩크족. 딩크족. 중국도 지금 그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애들 좀 이렇게 더 낳으라고 장려를 하고 있고, 세 자녀 정책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제고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방안도 여럿 마련돼 있다. 그 중에서 사교육 규제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특히 중국도 말이 사회주의지, 이때까지 중국이 발전하는 거 보고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그 어디보다 자본주의였어.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 다 시키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못 시키고, 다 비교게 되잖아. 이 비교되고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사회주의는 공평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느 나라보다 이 빈부격차가 심했던 게 중국이야. 지금도 그래요. 빈부격차 심해. 지금 공동부유를 선언을 하긴 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도 있어.
또 이렇게 좀 부자가 아닌 또 이렇게 좀 일반 가정의 친구들이 애를 안 낳으려 하는 이유가 큰 거 중에 한 개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아무리 무슨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잘 나가봤자 나는 결국 부자들이 싼 노동력이다.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뭐 대학 졸업하고 뭘 배우고 뭐 자격증을 따고 뭐 해도 내가 무슨 대기업 들어가고 결국에는 난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부자들이 싼 노동 인력으로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은 어차피 또 부자들이 노동력이 될 거다. 값싼 노동력을 내가 낳는 것 뿐이냐. 내가 그걸 왜 낳아야 되지? 그 값싼 노동력 내가 거금 줘서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안 낳게 된대. 그래가지고 여기 다자녀 정책에 한 개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개가 그 사교육은 돈만 있는 사람들만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받고 하니까 사교육 폐지, 사교육 금지, 규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자녀 정책 중에 한 꼭지로 묶여 들어갑니다.